청취자님, 상상해보세요. 막 엑스레이에서 99.9% 정확도로 미세한 종양을 찾아내는 진짜 최첨단 인공지능이 있다고 해보는 거예요. 네, 아주 완벽하고 든든한 시스템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엑스레이 사진에 인간 눈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아주 옅은 필터를 살짝 씌웠더니 이 완벽하던 AI가 갑자기 건강한 뼈를 가리키면서 심각한 골절입니다. 이렇게 판정해버리는 겁니다. 와, 정말 치명적인 오류네요. 네네.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의 정지 표지판을 보고 막 시속 100km 주행 표지판으로 잘못 인식해서 엑셀을 밟아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진짜. 우리는 보통 컴퓨터 비전 모델이 약간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세상을 볼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보다 훨씬 정확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는 순간 이 시스템들이 마치 외계인처럼 진짜 기괴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이군요. 네,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서 다룰 단 하나의 출처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이 기이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친 UC 버클리와 구글 리서치 팀의 공동 논문, 컴퓨터 비전 모델의 견고성에 대한 풀이의 관점입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질문은 사실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요. 네네. 완벽하게 통제된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실험실 환경에서는 인간을 가볍게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왜 카메라 렌즈야 노리지가 살짝 끼거나 날씨가 조금 흐려지는 그런 사소한 분포 변화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가 하는 점이죠.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로 똑똑한데 왜 안개 조금 꼈다고 바보가 되는지. 맞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AI가 아직 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그 자체가 우리의 상상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방식 자체가 다르다. 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인공지능이 개나 고양이는 기가 막히게 구분하면서도 왜 옅은 안개에는 바보가 되는지 그 근본 이유를 풀이해, 즉 주파수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해보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방금 AI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랑 아예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논문에 나오는 극단적인 필터링 실험을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연구진이 이미지에 먼저 저주파 필터링을 걸었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렌즈에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형태의 경계선이 다 뭉개지죠? 네네, 그냥 단순한 색상 덩어리들로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진짜 대박인 건 AI는 이 알아볼 수도 없는 색상 덩어리만 보고도 이미지넷 데이터에서 무려 30% 이상의 정확도를 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절대 못 맞출 텐데 말이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식별할 때는 눈, 코, 귀 같은 명확한 형태를 찾잖아요. 그렇죠. 뾰족한 귀, 꼬리 뭐 이런 거요. 그런데 모델은 그저 갈색 픽셀과 초록색 픽셀의 대략적인 분포 비율만 보고도 이건 풀밭에 있는 개일 확률이 높다 하고 통계적인 찍기를 시전하는 겁니다. 와, 그냥 색깔 통계로 찍는 거군요. 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귀괴한 건 반대의 경우, 즉 고주파 필터링 실험 결과입니다. 고주파 필터링이요? 이거 거친 이미지는 인간 눈에는 그냥 텅 빈 회색 캔버스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막 이미지 픽셀들의 통계값을 억지로 증폭시키는 정교화 과정을 거쳐야만 아주 미세한 윤곽선 노이즈나 자잘한 픽셀의 텍스처가 겨우 보일락 말락 하거든요. 네, 저도 논문에서 그 이미지를 봤는데 진짜 인간은 이걸 보고 강아지인지 자동차인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하죠. 그런데 AI는 인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극단적인 고주파 패턴만 가지고도 무려 50%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는 AI의 학습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모델은 대상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류를 할 뿐이라는 거죠. 이해가 아니라 분류다. 네네. 기계학습에서는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빠른 길을 찾는 오컴의 면도날 원칙이 작동하거든요. 지름길을 찾는 거군요. 맞아요. 자연 이미지의 세계에는 형태나 맥락이라는 그 복잡한 개념을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통계적 지름길이 진짜 무수히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 눈에는 안 보이는 고주파 특징들이라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미세한 변화들을 단서로 삼는 거죠. 청취자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마치 제가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의 얼굴이나 체형만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오늘 입고 나온 재킷의 아주 미세한 직물 패턴, 그러니까 실오라기의 질감만 현미경으로 막 들여다보고 아, 내 친구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랑 똑같네요. 아, 진짜 완벽한 비유네요. 날씨가 말고 친구가 그 재킷을 그대로 입고 있을 때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보겠죠? 네네. 멀리셔도 그냥 직물 패턴만 보고 알아맞히겠죠? 하지만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젖거나 그 친구가 다른 재킷을 입고 나타난다면요? 그 인식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해버리고 맙니다. 아, 맞아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도 뜬금없이 누구세요? 하고 묻게 되는 거죠. AI가 바로 이런 얄팍하고 견고하지 않은 통계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근본적인 취약점이죠. 그럼 여기서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가 이렇게 이상한 지름길에 의존해서 문제라면 애초에 훈련을 시킬 때 이미지를 이리저리 망가뜨리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쓰면 되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요? 막 직물 패턴 같은 꼼수에 속지 마.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에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잔뜩 섞어버리는 거죠. 아, 실제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수년 동안 시도해온 가장 직관적인 접근법이 바로 그겁니다. 오, 역시 다들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네,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하거나 모델을 헷갈리게 만드는 적대적 노이즈를 섞어서 훈련시키는 방식들이 엄청 널리 쓰여왔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아주 골치 아픈 트레이드오프 딜레마가 발생해버립니다. 아, 논문의 실험 결과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기존의 데이터 증강 방식을 쓴 모델들은 텔레비전의 지지직거리는 화면 같은 무작위 가우시안 노이즈에는 방어력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노이즈에는 아주 강해졌죠. 그런데 진짜 비극적이게도 안개가 낀 상황이나 명암이 변하는 상황에서는 성능이 그야말로 곤두박질 칩니다. 완전 바닥을 치죠. 그러니까 한쪽 구멍을 막았더니 배 전체가 가라앉는 격인데 도대체 이 신경망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진이 푸리에 스펙트럼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푸리에 분석이라고 하면 보통 오디오 사운드, 그러니까 베이스 같은 저음이나 트래블 같은 고음 소리 파동 분석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보통 소리에 많이 쓰죠. 근데 이미지에 주파수가 있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지적입니다. 이미지는 결국 픽셀들의 숫자 배열이거든요. 이미지에서 픽셀의 색상이나 밝기가 공간상에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공간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아, 공간 주파수요? 네. 예를 들어서 파란 하늘이나 넓은 잔디밭처럼 픽셀 값이 거의 안 변하고 부드럽게 쭉 이어지는 영역은 저주파 대역입니다. 부드러운 덩어리가 저주파군요. 그렇죠. 이미지의 전반적인 형태나 분위기를 결정하죠. 반면에 강아지의 털,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 혹은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처럼 픽셀 값이 막 급격하게 확확 변하는 영역, 거기가 바로 고주파 대역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굵직하고 덩어리진 형태는 저주파, 날카롭고 자잘한 디테일은 고주파라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이미지의 핵심적인 구조, 그러니까 대상의 실루엣이나 거시적인 형태는 압도적으로 저주파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가우시안 노이즈 같은 고주파 훼손을 계속 섞어서 보여주면 모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노이즈가 고주파니까 고주파를 피하려고 하겠죠. 맞습니다. 모델의 신경망은 이 고주파 대역의 정보는 도무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대역의 가중치를 팍 낮춰버립니다. 아, 아예 무시해버리는군요. 네, 즉 고주파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저주파 정보에만 극단적으로 편향되도록 학습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고주파 공격인 무작위 노이즈는 무시해버리니까 진짜 잘 막아내겠네요. 그렇죠. 노이즈 방어력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안개나 명암 변화처럼 전반적인 이미지를 뭉툭하게 덮어버리는 이런 저주파 훼손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겠네요. 왜냐면 모델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던 저주파 영역마저 오염되어 버렸으니까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그 트레이드오프의 본질이 바로 이 주파수 편향에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재밌네요. 잠깐,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아주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어떤 의문이죠? 안개가 저주파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처음부터 AI를 훈련시킬 때 안개와 똑같은 주파수 특성을 가진 이른바 안개 노이즈를 잔뜩 섞어서 학습시키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오, 훈련으로 극복해보자는 거군요. 네네. 아까 고주파에 눈 감게 했듯이 야, 너 저주파에도 속지 마
하고 저주파도 무시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사실 많은 연구자들이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예방주사 같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진도 정확히 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논문의 표 1을 보면 놀랍게도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진짜요? 왜요? 안개와 동일한 주파수 통계를 가진 안개 노이즈로 특별 훈련을 시켰더니 안개 환경에 대한 모델의 저항력이 오히려 심각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에이, 거짓말. 오히려 떨어졌다고요. 네, 수치로 보면요. 심각도 5단계의 짙은 안개 상황에서 기본 자연 모델은 74%의 정확도를 냈는데 이 안개 노이즈 훈련 모델은 46%로 정확도가 아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더 심하게 걸려버린 거잖아요. 대체 왜 이런 역효과가 나는 겁니까? 고주파는 무시하게 훈련할 수 있었으면서 왜 저주파는 무시하라고 하면 아예 모델이 망가지는 거죠? 그건 자연 이미지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이미지의 핵심적인 뼈대와 형태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주파요? 네, 저주파입니다. 고주파 영역은 사실 약간 무시하더라도 대상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아, 실오라기는 안 봐도 형태는 보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모델이 저주파 노이즈에 견디기 위해 저주파 대역 자체를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그곳에 모여있던 개나 고양이의 핵심적인 실루엣 정보까지 몽땅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아예 형태 자체를 날려버리는 거네요. 네, 신경망이 스스로의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와, 이거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고주파를 무시하게 만들면 저주파 회순, 즉 안개에 치명적으로 약해지고 그렇다고 저주파를 무시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아예 대상의 뼈대조차 못 알아보는 장님이 되어버리고요. 네, 어느 쪽도 쉽지 않죠? 특정 주파수를 조작해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애초에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이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진짜 중요한 파트죠? 이 주파수 편향에 대한 딜레마는 단순히 날씨가 흐리거나 카메라 렌즈에 노이즈가 끼는 문제를 훌쩍 넘어서거든요. 해커들이 악의적으로 AI를 속이는 이른바 적대적 공격에 대한 우리 보안업계의 기존 상식마저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맞습니다. 보안 측면에서 이 논문이 프리의 스펙트럼을 통해 증명해낸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과거의 많은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들의 적대적 공격, 그러니까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AI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그 은밀한 픽셀 조작들이 전부 고주파 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굳게 믿었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안된 방어책이 아주 직관적이었죠. 바로 이미지를 JPG 포맷으로 압축해버리는 겁니다. 아, JPG 압축 방어법이요. 네네, 사진을 압축하면 눈에 안 띄는 자잘한 디테일, 즉 고주파 정보가 먼저 싹 날아가니까 해커가 숨겨놓은 그 공격 무기도 같이 날아갈 거라고 본 거죠. 논리적으로는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방어벽 없이 자연적으로 훈련된 기본 모델에게 가해지는 공격 패턴을 분석해보면 거의 다 고주파 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처음엔 해커들도 고주파를 노리는 게 맞긴 하군요. 네, 모델이 고주파에 워낙 취약하니까 거기를 노린 거죠. 하지만 연구진이 밝혀낸 진실은 방어벽을 세우는 순간 공격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방어벽을 세우면 공격이 막히는 게 아니라 진화한다는 거네요. 고주파를 막아버리면 공격 형태가 대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모델을 보호하겠다고 적대적 훈련을 시켜서 고주파 정보에 덜 의존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해커의 공격 알고리즘은 모델의 신경망을 막 역추적해서 이 모델이 여전히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 대역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러면 설마? 네, 결국 공격 패턴 자체가 자연 이미지의 핵심 뼈대와 유사한 저주파 대역으로 스물스물 이동해버립니다. 와, 소름이네요. 마치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박테리아가 항생제의 공격을 피해서 스스로의 구조를 최적화하면서 진화하는 과정이랑 정확히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JPG 압축 방어법 같은 게 완전 쓸모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주파를 아무리 싹둑 잘라내봐야 해커의 공격은 이미 압축으로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저주파 영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으니까요. 네, 이미 다른 곳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 현상이 현실에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논문에 등장하는 블랙박스 공격 결과를 하나 공유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 그 결과 진짜 충격적이죠. 네네. 해커가 AI를 속이기 위해 막 복잡하고 지저분한 노이즈를 흩뿌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저 이미지 전체에 희미하게 깔린 옅은 물결무늬나 보일락말락하는 격자무늬처럼 보이는 특정한 풀이의 기저 벡터, 그러니까 특정 주파수 패턴 하나만 원본 사진에 아주 살짝 더 씌우면 됩니다. 맞아요. 아주 미세한 패턴 하나면 충분하죠. 원본의 의미는 인간 눈에 완벽하게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 하나에 AI의 정확도가 10% 미만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 위력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아주 완벽한 전투기 사진에 이 특정 저주판 물결 무늬를 더했더니 이미지넷을 학습한 최첨단 AI가 무려 99%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바람개비입니다 라고 우깁니다. 와, 전투기를 바람개비라고 우긴다고요? 99% 확신으로? 네네. 또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인 남자 구두 사진에 또 다른 패턴을 더하면 80%의 확신으로 와인병이네요 라고 오인하죠. 구두를 와인병으로요? 진짜 대박이네요. 이것은 단순한 인식 오류가 아니라 모델의 인식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해킹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고주파를 막으면 안개에 취약해지고 적대적 공격은 또 저주파로 교묘하게 우회해버리고 이 끝없는 두더지 잡기 게임에서 벗어날 방법은 도대체 없는 걸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문제의 핵심은 특정 노이즈나 특정 주파수에만 대응하려고 하는 땜질식 처방, 즉 근시안적인 접근에 있습니다. 하나 막으면 하나 뚫리는 방식이요? 그렇죠. 다행히 연구진은 논문 후반부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아주 희망적인 발견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구글 리서치 팀이 개발한 오토 어그먼트라는 데이터 증강 정책이죠. 저도 논문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오토 어그먼트는 애초에 AI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버티게 만들려고, 즉 견고성을 높이려고 개발된 기술이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오토 어그먼트는 그저 깨끗하고 정상적인 이미지를 주었을 때 얼마나 더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지 그 순수한 분류 정확도의 한계치를 쥐어짜내기 위해 최적화된 정책이었어요. 그냥 기본 성능 높이려는 거였군요. 맞아요.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막 회전시키고 자르고 색상을 비틀고 픽셀을 일그러뜨리는 수만 가지의 변형 기법들을 최적의 조합으로 섞어서 모델에게 들이밀며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네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책으로 훈련된 모델을 이미지 부패 벤치마크인 그 CIFAR-10-C 테스트에 올렸더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확 와닿는데 평균 부패 에러율을 나타내는 MC 지표가 있잖아요. 네, 그 지표가 아주 명확하죠. 자연 상태의 훈련 모델 에러율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노이즈 방어에 엄청 특화되었다던 그 가우시안 훈련 모델은 에러율이 98에 그쳤습니다. 겨우 2 줄어든 거예요. 거의 효과가 없었던 셈이죠. 네, 그런데 오토 오그먼트는 이 에러율을 무려 64까지 끌어내렸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 얽매이던 트레이드오프의 저주를 어느 정도 극복해낸 거네요. 고주파 훼손이든 저주파 훼손이든 거의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 고르게 높은 방어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진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죠. 청취자님을 위해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방식의 차이와 같습니다. 가우시안 노이즈만 잔뜩 주입하는 훈련은요, 맑은 날씨에 비행하던 조종사를 갑자기 허리케인 한가운데에 던져놓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아요. 허리케인 대처법만 달달 외우겠군요. 그렇죠. 허리케인 대처법은 기가 막히게 알겠지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면 땅에 추락해버리겠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네, 아주 위험하죠. 반면에 오토 어그먼트는 비행 시뮬레이터에 조종사를 앉혀놓고 비바람, 안개, 난기류, 태양광 반사 등 수십 가지의 극한 기상 조건을 막 무작위로 계속 섞어서 던지는 겁니다. 온갖 상황을 다 겪게 하는 거네요. 네, 그럼 조종사는 특정 날씨 패턴을 외우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결국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비행기의 기울기, 속도, 고도 같은 이 비행의 물리적 본질에만 집중하게 되겠죠. 아주 적절한 통찰입니다. 특정 훼손에만 맞추어서 모델의 신경망을 막 기형적으로 깎아내는 과적합을 피했다는 것이 오토 어그먼트의 진정한 성과거든요. 과적합을 피했다. 네, 머신러닝 용어로는 이를 도메인 불변 특징을 학습했다고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병화하는 귀괴하고 다채로운 데이터 변형을 계속 겪으면서 모델은 얄팍한 주파수 지름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직물 패턴 같은 꼼수에 의존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꼼수가 안 통하니까요. 맞습니다.
대신에 비가 오나 안개가 끼나 변하지 않는 대상의 굵직한 형태, 본질적인 텍스처, 그리고 구조의 조합을 아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와, 단순한 꼼수를 막는 게 아니라 비로소 대상을 본질적으로 꿰뚫어 보게 유도해야 한다는 아주 통쾌한 결론이네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푸리의 스펙트럼이니 적대적 공격이니 하면서 엄청 깊게 파고든 이 지식들이 왜 여러분의 일상,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까요?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이론적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율주행차가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와 짙은 안개를 뚫고 고속도로를 달려야 할 때, 혹은 의료 AR 시스템이 낡고 미세한 노이즈가 잔뜩 낀 엑스레이 장비로 여러분 가족의 암세포를 진단해야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AI가 고주파나 저주파의 얄팍한 지름길에 속아서 오판을 내린다면 그건 그냥 화면상의 단순한 에러 메시지로 끝나지 않겠네요. 사고로 직결되죠. 그렇습니다. AI가 우리의 시야와 얼마나 다르게 세상을 주파수로 쪼개어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훈련 환경에서 한쪽 주파수에 편향되어 아주 치명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우리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네네. 이것은 단순한 컴퓨터 과학자들의 호기심이나 실험실 내부의 학술적 논쟁을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기계에게 생명과 안전을 위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보안의 최전선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실험실의 완벽한 AI가 현실 세계의 흙먼지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인간과 AI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사이의 거대한 심연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뇌리에 남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한번 곰곰이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AI는 인간의 눈이 다 걸러내버리는 숨겨진 주파수들,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고주파 직물 패턴부터 거대한 저주파 덩어리까지 모든 통계적 단서를 활용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지로 AI의 눈을 가리고 야, 인간처럼 보란 말이야 이렇게 강요하며 이 외계인 같은 인지 시스템을 굳이 우리 수중으로 깎아내려야 할까요? 아주 철학적인 고민이네요. 네. 아니면 기계만이 볼 수 있는 이 기괴한 방식의 잠재력을 완전히 인정하고 오히려 인간의 눈이 보지 못하는 정보까지 융합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걸까요? 부러진 뼈를 직관적으로 짚어내는 의사의 시선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로운 이 주파수 인지의 세계에서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말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의 지적 호기심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식을 산산조각 낼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